1월 31일이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수업. 1월 30일 일요일 날 밤이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자체를 설명해 줄게요. 이 내용이 뭐죠? 전체 형태는 전피가 원점에서 출발해요. 전피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축 방향으로,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2이고,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1이에요. 전피가 1초 동안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터인데, 그 영역의 면적 구하는 거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제 문제 풀이에 이어서 중요한 문제. 어제 저녁 때 선생님이 못 푼, 다들 풀어서 답 안 올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해서 봤더니 새벽에까지 한 2명 정도가 답을 올렸어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앞에 있는 문제와 거기 있는 문제 10문제를 풀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은 그 문제 10문제인데, 쌤하고는 지금 내용 정리 먼저 할게요. 원점에서 출발한 동점 P가 있는데,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속도 2. 그렇죠? 그래서 어떤 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동점 P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1초 동안 속도 1이니까 1초 동안 1밖에 못 가겠지.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속도가 2니까 1초 동안 2만큼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X축 방향의 평행한 방향. 뭐 이렇게 가다가 평행하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전 P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의 면적 구하는 거야. 자, 이 면적 구하는데 지금부터 5분 줄 테니까 면접 한번 구해보십시오. 지민이 들어왔니? 네. 어제는 잤어? 늦게 이거 신청을 했는데 어. 못 들어왔어요. 승인을 안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은 스마트 전화를 하지 그러면 선생님 전화번호 노트에 있잖아. 까먹지 말고 전화해 이제. 네. 수업하다가 뭐 이렇게 신청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앞에 문제, 이 문제 풀고 시작할게요. 푼 사람은 답 주시면 돼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 카메라 켜야지. 동훈아 문제 풀고 있니? 동훈아. 동훈. 네. 안 들렸어 계속. 지금도 안 들려요? 지금 들려. 앞에 거 하고 있니? 네. 답. 아직 못 풀었어요.
어제 밤에 문제도 있고 지금 문제도 있고 문제가 좀 두 개가 아주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그리고 오늘 올린 자료는 10문제가 있고요. 자, 하나는 어제 거고 하나 오늘 거다. 음. 은채야, 없나? 그렇구나, 왔다 갔나 보다. 유원아, 네, 어제 네 답을 올려봐봐.
카톡방에. 네. 그거 설명하자. 자, 어제 거 설명할게요. 일단은 PQ 선분 PQ 중에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들로 대칭을 시키면은 R은 항상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선에 대칭을 시킨 R과 그 원점을 이었을 때 있는 그 선분 위에 항상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같은 기울기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직선에 대칭시킨 R들의 자취를 먼저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대칭을 시킨 R의 좌표를 구하면은 X좌표는 B제곱 플러스 4분의 4B제곱이 나오고, Y좌표는 B제곱 플러스 4분의 8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X좌표와 Y좌표 사이에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n-2의 제곱 플러스 n제곱은 4가 나왔는데, 이때 X제곱 그 X좌표, Y좌표의 범위를 구했는데, X좌표의 범위는 0과 2 사이가 나왔고, Y좌표도 0 이상 2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를 그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직선이 B를 지날 때를 해보면은 Y는 X를 대칭 이동시킨 것과 똑같으므로 저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과 원점을 이었을 때 항상 그 모양 안쪽에 위치하게 되므로 그 모양 안쪽을 그 자체가 가득 채우게 되므로 그 모양 안의 넓이를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4분원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뺀 다음에 그걸 2배를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보는 사람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지? 장선거 풀고 나서 천천히 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제 거부터 먼저 할게. 뭐가 A인지 뭐가 B인지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뭐 아무나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A라 하고 얘를 B라 합시다. 그래서 직선 AB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값은 얘는 1이 되었어요. 자, 이제 얘가 직선 AB에 대한 식 1번이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OP니까 얘를 O에 대해서 대칭점에 대해 얘를 ST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P점이 있으니까 이제 S분의 T 얘의 기울기는 AB 직선과 직교하니까 AB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그래서 얘는 B분의 A가 된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네모식이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점이 이 위에 있어서 S와 T, OP의 중점. 그래서 A분의 1 곱하기 2분의 S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2분의 T. 얘가 이제 1이 돼서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 아주 중요한 조건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A와 B가 0와 2 사이라는 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P점의 좌표 S와 T를 A와 B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T점의 좌표 S와 T를 A와 B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S를 이제 고치려고 T는 B분의 A의 S가 되죠. 그래서 T 대신에 대입하면 T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S가 B.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반대로 대입하겠네. A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분의 BB, A가 얼마냐면 A가 ST의 B가 되네, B. 그래서 SA가 ST분의 B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A분의 1은 BT분의 S, A 분의 1 곱하기 2분의 S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2분의 T, 이 값은 1 됐어요. 이 식을 3번 네모에다 대입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B를 구하려고 해서 B분의 1의 값은 여기는 2T분의 S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T가 되거든요. 그래서 2T분의 T의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1. 그래서 B분의 1의 값은 얘는 2T 더하기 T제곱, 그래서 S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얘가 2T가 돼요. 2T. 그래서 B의 값은 얼마인가 하면 이 값은 2T분의 S제곱 더하기 T의 제곱, 얘가 B의 값. 그 다음에 A의 값은 누구냐? A 값은 여기다 S를 곱하고 T를 하니까 얘는 2S분의 S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A의 B 값이에요. 얘가 0와 2 사이, 가 되면서 2T분의 S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 얘가 A B 범위 0와 2 사이, 그 다음에 A는 S제곱 더하기 T제곱 이거 나누기 ES에서 얘가 0와 2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전체가 1처럼 되죠. 그래서 S제곱 더하기 T 빼기 2의 제곱은 얘가 이렇게 해서 4가 되는 거야. 이쪽은 S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얘가 T의 제곱해서 얘가 4가 되는 거다. 더군다나 S와 T는 둘 다 양수죠. 이렇게 해서 이 범위가 됐어. 그러므로 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 축과 얘 축이 있어서 얘가 S축, 얘가 T축인데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반지름 2인 원이 얘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2인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똑같은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의 내부와 원의 내부 요거예요. 요거 딱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사각형이 여기와 2부터 이 사이에서 여기 있을 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점이 들어갈 수 있는 파트는 여기라 이거지.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가 전체 뭐에서 뭘 빼? 부채꼴 있고 하니까 여기서 빼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2파이 빼기 4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주 이제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문제에 대한 풀이에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였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A와 B의 범위. 동원아 이해돼? 네. 예승아 이해되냐? 예승 없어. 그랬어. 없었어. 유빈아 이해돼? 유빈 네, 이해되냐고? 네. 네. 자, 이게 어제 문제고 아까 문제 다시 풀면 되죠. 그래서 아까 문제 남아 있으니까 다시 푸십시오. 원점에서 출발한 점 P가 있고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2이고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1인 그런 점 P가 있는데 점 P가 1초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의 면적 구하는 거야. 자, 이거 푸는 거 앞으로 10분 줄게요. 예수님 아까 왔다 갔나? 그런 것 같은데. 원점에서 출발한 동점 P. 얘가 그 성대 시험 문제도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도 몇 번이나 냈었고 해서 쌤이 힌트 주기 전에 우선 자기가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일요일 밤에 다들 힘들겠지만 좀 힘내서 하자. 최민 네, 하고 있어? 네, 형빈이는? 저도 하고 있어요. 네. 자, 문제 이해 안 되는 사람 얘기하세요.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1,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1,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1, 뭐 이런 거지.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1, 1초 동안이니까 1초 동안 해봤자 1밖에 못 가겠지. 1초 동안 해서 뭐 멀리 가겠어. 근데 이 x축으로 가면 얼마 간다고? 이게 2만큼 간다고. 속도가 2니까 1초 동안 2만큼 간다고. 이쪽으로는 1밖에 못 가니까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가운데에서 x축 방향으로 안 가면 가운데에서 그냥 딱 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아, 이거 원이 생기겠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나머지 한번 해보시죠. 답 나온 사람은 다 보여줘요.
조용한데? 아직 답이 없는데? 한열아, 네. 문제 이해했어? 네. 답은 9파이 같긴 한데 확신이 없어요. 9파이가 뭐야? 그 영역의 면적이요. 9파이가 나와? 영역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 반지름 3짜리 원으로 나왔어요. 반지름 3짜리 원, 반지름 3짜리 원은 아니고 좀 다르게 나올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네. 문제 들어왔니? 네. 너 집에 빨리 갔다? 빨리 끝내주셨어요, 아까. 그렇군요. 네 거 어제 답 올려? 네. 어제 문제 풀이 중에서 은채 답 좀 보고 지나갈게. 설명하시죠? P의 좌표를 A,0이라고 두고 Q의 좌표를 0,B라고 두고 R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 그 원점 O를 PQ를 그 P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OP 제곱 OP의 길이와 PR의 길이가 같고 OQ의 길이와 QR의 길이가 같아서 각각 OP의 제곱과 PR의 제곱도 같다라는 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A는 2알파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고 OQ 제곱은 QR 제곱과 같다는 식을 정리하면 B는 2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P의 좌표가 A, 0인데 A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아까 구한 A는 2알파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과 2 사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고 아까 B도 A처럼 똑같이 정리해주면 베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와서 각각 이 부등식을 좌표에 표현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색칠한 부분이 의 면적을 색칠한 부분이 그 R이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넓이를 구해주면 2파이 빼기 4라는 값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제 올라온 답이 이렇게 두 개예요. 두 사람이 보내줬어요. 지금 문제, 지금 문제는 원점에서 출발한 동점 P가 있고 X축과 평행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2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2인 점 P가 1초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의 면적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예승이 들어왔니? 네. 네. 자, 지금 문제 하고 지나갈게요. 니네 오기 전에 한참 문제를 해서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해.
처음 t초 동안 x축과 평행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자. 평행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죠. 처음에 그렇게 움직이면 점 P의 좌표는 2t의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x-2t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서 t초만큼 갔으니까 남는 시간은 1 빼기 t초가 남아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t초 동안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맨 처음에 출발해서 t초 동안에서 여기는 2t만큼 갔을 때 여기는 2t만큼 갔을 때 2t만큼 갔을 때 이제 남는 시간이 t초만큼 갔으니까 이 위치는 2t인데 남는 시간은 1 빼기 t니까 반지름이 1 빼기 t인 1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t인 1이 반지름 1 빼기 t인 1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t초 동안 갔으니까 x축과 평행하게 처음에 아무것도 안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큰 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원이 생기고 이런 원이 생기고 나중에는 점점 가서 x축과 평행하게만 가면 이제 x축 방향만 가면 이만큼의 거리에다가 이만큼의 이 점에다가 도착하겠죠. 1초 동안에 x축과 평행하게 갔으면 이제 이 점에 도착하는 거지. 이게 2,0 해서 이런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그러면 이거 왼쪽도 있을 테고 오른쪽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접하고 얘가 이렇게 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김을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전체의 면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돼. 보이고 그리고 면적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하는 거야. 마치 옆에서 보면 우주 정거장처럼 생기는데 이게 원이 시험 범위가 들어갈 때 항상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원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항상 시험 범위가 되는 거야. 이게 처음 t초 동안에 x축과 평행하게 움직였어. 그래서 얘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얘 직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 거리가 얼마냐면 이게 2, 그 다음에 얘가 1, 그 다음에 직교하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게 각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2고 1이니까 이 값이 또 이 값이 60도죠.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가 되어 있는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눈에 보이잖아. 얘가 얼마니까 얘가 60도죠. 얘가 60도니까 얘가 30도겠지. 얘가 6분의 파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접하고 있음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ET에서 ET1 이 각은 이게 30도, 이건 150도네요. 그래서 탄젠트 150도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것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이 얼마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곱하기 x 빼기 2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의 y 값은 얘가 x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직선의 식 다시 x 더하기 루트 3의 y 값 더하기 빼기 2는 제로. 얘가 직선의 식. 그래서 저원의 중심 얼마에서 2t와 제로에서 그래서 루트의 2분의 루트 4분의 2t의 더하기 제로 값이니까 제로 값 빼기 2의 절대값.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t-1의 절대값. 걔가 누구랑 같아? 걔가 반지름을 같아. 그래서 반지름 1 빼기 t가 같아. 그러므로 뭐한다? 그러므로 얘 원들은 항상 뭐한다? 이 직선에 접하고 있단 말이야. 직선에 항상 작은 원들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적만 구하면 되죠. 면적은 얘가 이만큼이 몇 도? 이만큼이 60도. 이만큼 60도짜리가 60도짜리에 부채꼴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120도 한 개 있고 나머지는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얼마 나오지? 자, 전체 면적 얼마? 갑자기 들어와서 당황스러울라나?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이런 삼각형이 4개 더하기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3분의 1 이런 만큼인데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3분의 8인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전체 면적이야. 자, 중요한 문제가 2개 있고요. 2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 올려준 문제 중에서 과거 첨삭 도형이동 문제 중에서 이게 조금 특별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한 문제 여기에 8번이 이 문제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8번이 지금 어제 문제를 주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자, 다 내일까지 화요일까지 숙제야. 이건 풀어오기. 그날 얘를 다 체크하자.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수업은 4시부터 8시까지 해서 마칠게요. 그리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은 그날 풀 문제들을 미리 나눠주고 문제풀이를 할 텐데 문제풀이 들을 때는 1시간 듣다가 집에 가서 들어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도록 해놓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와서 하는 걸로 만약에 직접 와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부모님이 다른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죠. 지금 다들 마이크하고 이렇게 카메라 꺼졌는데 둘 중에서 하나 켜놓고 하기로 하자. 자, 그래서 얘는 숙제로 돌리고 지금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죠. 자,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전에 잠깐 얘기하던 것 중에서 합동 변환을 하고 있었어요. 합동 변환이 뭐였냐면 합동 변환은 평이동과 대칭 이동과 회전 이동이 있었죠. 그래서 평행 이동과 그 다음에 대칭 이동과 대칭 이동은 이제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었잖아요. 대칭 이동과 그 다음에 회전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는 식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데 평행이동에 대해서 내용식이 뭐냐면 이것은 얘가 1번이면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점 xy를 x 더하기 m으로 그리고 y 더하기 n으로 옮기는 거. 얘가 평행이동이고 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옮겨진다면 어떻게 옮겨진다고? 이것은 y-n으로 다시 함수 f에 대해서 얘는 x-m으로 이렇게 옮겨진다고 했어요. 얘를 알고 계셔야 되죠. 두 번째로 대칭은 이제 선대칭인데 선대칭식에 대해서 예를 보면 맨 처음에 점대칭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점 A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여기서 얼마? 2A-x로 다시 2B-y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점대칭이죠. 얘가 점대칭이에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y는 점 xy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 점 적어볼까요? x축 대칭. 그 다음에 점 적어보세요. y축 대칭 적어보세요.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요. 점 xy를 대칭 이동시킨 점 좌표로 한번 적어봐요.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 그 다음에 얘를 y는 ex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y를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그 다음에 y를 mx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이렇게 대칭시킨 점을 지금 적어 보십시오. x축 대칭식이 뭐 나와? x일 때 y 마이너스야. y축 대칭은 얼마? 마이너스 x에 얘가 y 나오죠? 그렇다면 원점 대칭 얼마?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yx 대칭은 뭐야? y와 x 바뀌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위는 각각 구하세요. 점 xy를 이렇게 대칭시킨 거 구하십시오. 오늘 그래프 변환해야 돼서 저번에 했던 거라서 리마인드만 좀 하고 지나가려고. 자, 빈칸처럼 빈칸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 성호야, 성호, 네. 성호야. 예. 자, 빈칸 하나 정해. 불러. 2번 2번 마이너스 불러.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뭐? x 야, 아니지. 왜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아니죠. 그죠? 그거는 원점 대칭이지, 놈아. 성호야, 얘가 x, y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얘는 여기 있잖아. 얼마 나와?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x 설마 x겠어? 에? x라고? 마이너스 x라고? 마이너스 y하고 x요. 마이너스 y하고 마이너스 x요. 마이너스 x. 자, 한준아, 빈칸 골라. 한준아, 빈칸 고르라고. y는 ex로 할게요. 몇 번? y x 불러. 아, 지금 계산 중이에요. 뭐라고? 지금 계산 중이에요. 아, 네, 빨리 하세요.
도희야 하나 골라. 도희야. 네? 하나 골라. 도희야 하나 고르라고. 만만한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4번 할게요. 네, 4번 부를까요? 사 번. 4번 한 다음에 빨리 불러. 아, 지금 말해요? 네,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플러스 y의 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플러스 y 코사인 세타요. y의 코사인 세타. 이거 외워야 돼. 예승아 이거 외워야 된다. 네, 예승 3번 불러봐봐. 잠시만요. 네.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어요. 자, 오늘 한 번 더 해줄게. 조금 더 외우는 걸로. 생활이 바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많이 외워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 할 게 많아져서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뭐 별 수 없잖아. 탄젠스 세타는 얘가 기울기 m이라 할게요. 그래서 y는 m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그래서 좀 xy가 있는데 얘를 대칭시켜서 얘가 이만큼이고 x'에 y'이 가는 이러한 변환식을 외워보자. 가급적이면 외우기 좋으니까. 그래서 2분의 y 더하기 y' 값은 m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 중점이 그 위에 있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의 곱 x' 마이너스 x분의 y' 마이너스 y 값은 얘가 m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n분의 1과 같다. 그래서 전체는 mx 더하기 mx 프라임은 y 더하기 y''이 되고 하나 그 다음에 m의 y 프라임 빼기 m의 y는 마이너스 x 프라임 더하기 x가 된다. 한 번 더 m의 x 프라임 값 마이너스 y 프라임은 얘는 y 마이너스 m의 x고 그 다음에 x 프라임 더하기 m의 y 프라임 값은 얘는 x 더하기 m의 y와 같다.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풀죠.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구해서 푸는 거니까 자, 이 식에서 위에다가 m을 곱해서 서로 더하면 m의 제곱 더하기 1 전체의 x 프라임은 위에다가 m을 해서 더하니까 2m의 y 위에다가 m을 곱해서 더하니까 2m의 y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m의 제곱의 x가 돼. 이만큼. 그 다음에 밑에다가 m을 곱해서 서로 빼면 m의 제곱 빼기 1의 전체의 더하기 1의 y 프라임은 밑에다가 m을 곱해서 서로 빼죠. 밑에다가 m을 곱해서 서로 빼면 2의 m의 x 더하기 m의 제곱 빼기 1의 얘가 y가 돼요. 그래서 점 x 프라임은 m 제곱 더하기 1분의 1의 의는 1 마이너스 m의 제곱 1 마이너스 m의 제곱의 x
더하기 얘는 2m의 y, 2m의 y. 외운다. y 프라임은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에 여기는 2의 m의 x 더하기 여기는 m의 제곱 빼기 1의 전체의 y가 돼요. 얘가 그 식이니까 이게 얼마로 간다고? 1 y는 mx는 1 더하기 m 제곱분의 1에다가 얘는 1 마이너스 m 제곱에 x 더하기 2m의 y 2의 m의 y 2의 m의 x 더하기 m의 제곱 빼기 1의 이만큼의 얘가 y 이만큼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외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다고 외우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쉽게 정리가 되죠. 얼마? 1 더하기 m의 제곱 5분의 1에 5분의 1에 그 다음에 1 빼기 m의 제곱 1 빼기 m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얘는 4의 y 그 다음에 2mx 4의 x 더하기 3의 y 이렇게 옮겨진다고 빨리빨리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식 정도만큼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대칭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과 대칭과 이런 거에 대해서 빈칸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목적이 이게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할 건데 조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할게요. 어떤 그래프가 y는 f의 x가 그려질 때 fx가 주어진 경우에 얘가 주어진 경우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어떤 그림? y는 f의 x의 절대값을 그리는 이런 그래프를 주어질 때 얘를 그리는 것들을 연습하죠. y는 f의 x의 절대값을 그리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y의 절대값은 얘는 f의 x의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 네 번째 y의 절대값은 여기서 f의 x의 절대값이 이렇게 이만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섯 번째 y는 f의 x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그린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각자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 y는 fx가 다음 그림으로 주어졌어요.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계략적으로라도 그려주십시오. 얘가 원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1, 1이고 얘가 2, 2가 됐다 치자. 1, 1. 여기가 2, 2예요. 2, 2. 이쪽이 좀 더 길어요. 자, 주어진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이 빈칸들 이쪽에서 묻는 그림들을 다 그려서 쌤한테 카톡으로 주십시오. 그림이 주어진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5개의 그림을 그려서 찍어서 쌤한테 보내줘요. 너무 조용한데?
카메라도 다 끄고 있고 이 친구들 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유빈아, 네, 카메라 켜야지. 네. 하늘로 비추더라도 카메라 카메라 켜고 해야지. 전정 쌤이 진짜 니네가 쌤을 보면 되게 웃길 거야. 어? 모든 집에 형광등을 구경하는 것 같아 쌤 지금. 너야 네 방에 형광등 구경시켜줘야지. 자 그림 그려서 쌤 주세요. 오늘 할 내용이 이거야.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가? 어떻게 그릴 건가? 수호하고 있냐? 네,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네. 네. 고맙습니다. 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2번이랑 5번 식이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하나, 둘. 2번이랑 5번 식이 같네요. 하나, 둘. 그러네요. 필요 없다 그지? 5번은 필요 없네요. 누구 목소리에서 금방? 윤채원이요. 예리한데요? 문제 풀기 싫으니까 같은 걸 빨리 찾았구나. 이거는 전부 다 확인해야 할 거야. 주세요, 그림. 한예라, 네. 이거 그림 그려줘.
경원이 문제 줄 때 옆에다가 함수 제목을 써놔야지 선생님이 알지? 네. 한일이 너 원 똑바로 안 그려. 이게 뭐야 이게. 소호야 다시 해야 돼. 네. 너 뭐가 틀린지 알아 혹시? 잘 모르겠어요. 쌤이 설명 한번 해줄게. 자 다시 갈게요. 설명을 한번 하고 다시 하자. 1번부터 간다. 1번은 함수가 0보다 큰 쪽을 찾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남기는 거에서 이거인 부분을 남겨. 이거인 부분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냥 얘는 그냥 남기고 그래서 이건 부분 남기고 fx가 음인 부분은 이거인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fx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호를 뒤집는 거죠. 얘는 이제 음인 부분은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얘는 접어 올린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음인 부분을 접어라고 써야 돼요. 접어 올린다 이렇게 써야 돼요. 접어 올린다. 얘가 1번 그림 그릴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번 그림은 어떻게 나와야 되나 하면 1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에서 얘가 2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접어 올려서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얘가 1번 그림이 돼요. 얘가 1번 그림. 수호 이해되니? 네. 그래. 그 다음에 2번 그림은요. 2번 그림은 x가 0보다 크나 같은 부분. 이 부분에서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예요. 원래 그래프 그대로. 그래서 x가 음인 부분은 y는 음일 때는 f가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 그래서 2번 문제는 원래 그래프에서 x가 양인 부분을 남겨. 그래서 x가 양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남기고 그다음에 x음일 때는 원래 그래프를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는 y축 대칭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y축 대칭이에요. 얘가 2번 그래프예요. 2번. 3번 그래프는요. 3번 그래프는 y가 0보다 크나 같은 부분. 그래서 x축 위쪽은 y는 fx가 돼요. y는 fx가 되고 원래 그래프. 그 다음에 y가 음일 때는 y는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이것은 원래 그래프의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3번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에서 위쪽을 남겨. 원래 그래프에서 위를 남긴 다음에 얘를 x축 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런 그래프. 이게 3번.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둘 다 양일 때는 그래서 x 양이고 y가 양일 때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 그래서 원래 그래프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x가 음이고 y가 양일 때는 이것은 이 사분면에서는 y는 f의 마이너스 x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 그 다음에 x가 음이고 y가 음일 때는 3, 4분면 얘는 원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y의 f의 마이너스 x에서 원점 대칭 그 다음에 4, 4분면 x가 양이고 그 다음에 y가 음인 경우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y는 f의 x 그래서 원래 그래프의 x축 대칭에서 총 4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얘는 그릴 때 뭘 한다고? 1, 4분면을 남겨. 원래 그래프에서 1, 4분 남겨서 얘를 x축, y축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렇게 시키는 그래프에서 총 이렇게 4가지를 나눠서 그려야 돼. 이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에요. 얘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연습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시작하자.
자, y는 fx 한 번 더 줄게요. y는 fx. 아직까지 답을 안 보낸 사람은 앞에 거 참고해서 이 밑에 거를 다시 답을 주십시오.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y는 fx야. y는 fx 이럴 때 1, 2, 3, 4 주시고 그래서 지금 답 줘야 되는 사람들은 이 답과 얘에 대해서 1, 2, 3, 4 주시면 돼요. 아직도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한테 개인 톡을 하세요. 수호를 이해했니 이제? 네, 지금 다시 그래서 답 줘볼래? 네, 채원이도 뭘 틀린지 알겠지? 네. 네, 다시 줘요. 동훈아 답 줘야지. 지민이도 답 주고. 성호 답 줘야지. 예, 이해 안 되면 얘기하시고요. 유빈아 답. 네. 대답만 하지 말고 답을 주세요. 답 안 준 사람 답 주세요.
민아 답 줘야지. 최민, 네. 동훈아 답. 원동. 지금 보낼게요. 네, 깜짝이야. 대답을 해야지 이놈아. 동훈아 너 이거 두 번째 거 안 줬어? 이거 줘야지. 네. 유빈이 답 안 줬는데 아직. 도희도 아직 답 안 줬고. 지민이 답 안 줬고 아직. 지민아 답. 성호야 두 번째 거 별표 치는 거 답이 없네. 아, 보낼게요. 네. 유빈아 답 줘야지. 지민아 도희야. 또 말이 없네 여러분들이. 지민아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해야지. 풀고 있어요. 이해는 돼? 네. 어. 자, y는 f의 x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있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접어 올린다고. 이게 절대값 함수예요. y의 값. 그다음에 y는 얘를 f의 x에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이때는 x양인 부분을 남겨. 얘를 남겨가지고 얘를 대칭, 얘를 대칭시키는 대칭. 대칭이 좀 이상하다. 대칭.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이렇게 y의 절대값이 있고 f의 x 이렇게 있으면요. y가 양인 부분을 남겨. y가 양인 부분을 남겼죠? 그 다음에 대칭. x축 대칭.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f의 x의 절대값 이렇게 있으면요. 1, 4분면만 남겨요. 그래서 1, 4분면 남겨서 1 남겨서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다시 원점 대칭 이렇게 총 4개를 다 만들어야죠. 이게 스토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줄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보통 수행평가로 많이 주는 문제인데 얘를 이제 1 팩토리얼분의 x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의 분의 x 이렇게 와서 블라블라 와서 10 팩토리얼분의 x 이 값이 333이 되는 이렇게는 x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 그 사이에 답 안 보낸 사람은 다 보내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 답 주세요. 두 번째 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원에 얘를 남겨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시키는 거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가 위에 그림이야. 이게 원 나오던 거 있잖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답 내십시오. 유빈이는 답 안 보냈다 오늘. 유빈이 있니? 풀고 있어요. 네.
오늘 건 녹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풀이가 있어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지루하겠다. 그지? 나중에 다시 보려면 조금 돌려서 봐야 될 것 같네. 속도를. 답 나오는 사람은 그냥 카톡 보내지 말고 말로 해. 지금 카톡은 잘 안 울려서. 자, 3분 동안에 답 안 나오면 쌤 푼다. 자, 문제의 힌트를 줄게요. 칸토어, 뭐, 혹은 칸토르 전개식이라고 부르는데, 칸토어 전개식은 어떤 자연수 모든 자연수 x는 다음과 같이 어떤 팩토리얼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오른쪽 우변이 333밖에 안 돼서 x가 333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얘를 넘어가면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5 팩토리얼이 1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6 팩토리얼 720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x 값이 5 팩토리얼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 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120보다 클 수도 있겠네. 그래서 한 720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x 값이 720보다는 작아요. 720이 이제 6팩토리얼이니까 이건 작단 말이야. 그래서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다 대입해서 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다 대입해서 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6 팩토리얼 분의 x 이것도 0이고 그 다음에 7 팩토리얼 분의 x 이것도 0인 거죠. 이것도 0이에요. 그 다음에 8 팩토리얼 분의 x 얘도 0이죠. 분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얘는 9 팩토리얼 분의 x 이것도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0이니까 남는 값들을 잘 정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대입해서 얘가 다 얼마니까 얘가 다 0이니까 여기에 선생님 적어놓은 이 식들을 잘 정리해서 x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고 잘 정리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5 팩토리얼 분의 x의 가우스 기호 값은 뭐다? 이건 a인 거죠. a 4 팩토리얼 분의 x의 가우스 기호 값은 얼마냐면 이것은 4 팩토리얼 하면 이제 5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x 값은 얘는 5, 4니까 얘는 5, 4, 20의 a 더하기 4의 b 더하기 그 다음에 c 이렇게 다 대입해서 일일이 대입해 찾는 거야. 뒷부분 다 0이니까 2 팩토리얼 분의 x의 가우스 기호 값은 얘는 5, 4, 3,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b 더하기 3 곱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해서 얘들을 다 더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 어차피 a와 b와 c와 d에 범위가 있으니까 얘들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을 대입하면 얘는 5 팩토리얼 120의 a 더하기 24의 b 더하기 6c 더하기 2d 더하기 2의 값으로 이 값으로 해서 얘들을 다 더해서 얼마가 되도록 얘를 다 더해서 333이 됐는데 그때 a의 범위, b의 범위, c의 범위, d의 범위가 이렇게 만족하도록 a, b, c, d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수행에 나왔는데 학교 수행평가 결국은 시험이죠. 수행평가라고 해도 진사나 8문제 정도 주고 푸는 건데 이게 시험에 딱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고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에 칸토르 전개식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 25다. 25는 뭐죠? 25는 이거는 4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곱하기 24니까 24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1 팩토리얼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모든 자연수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칸토르 전개식이야. 그래서 얘를 참고해서 한번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을 내시고요. 답 한번 내보시고 답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톡방에 올려놓은 문제 10개는 숙제인데 그거는 화요일날 문제 풀이를 해줄게요. 대신에 숙제를 해오셔야 되고 직접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가게 되면 숙제는 늦어도 괜찮으니까 숙제는 꼭 가져와서 내시고 그날 문제 풀이를 해줄 거니까 문제 풀이는 녹화해 놓을 수도 있고 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가급적이면 수업을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